안녕하세요. 원익 컨텐츠 조월 대표입니다. 자, 캐시버타이징 9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책 알맹이와 쏙쏙쏙 빼야 되니까 오늘은 조금 빨리 가볼게요. 왜? 오늘 제목이 지갑을 열게 하는 비밀 41가지 검증된 기법이기 때문입니다. 41가지나 담았으니까 우리 조금 호흡을 빠르게 해야겠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캐시버타이징은 정말 어떻게든 팔게 하려는 마케터들의 온갖 잡기술, 우리한테는 피와 살이 되는 그런 잡기술을 다 모아놓은 책이라고 보시면 돼서 이 내용 구조를 보면서 이거 좀 바꾸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은 좀 더 고객들이 나한테 혹하겠네 하는 그런 재미를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자, 곧바로 들어갈까요? 자, 첫 번째, 간결하게 심리학. 침팬지 두뇌에게 글을 써라. 단순하고 직접적으로. 유진 슈워츠. 자, 이 내용은 제가 오프라인 강의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내용 중에 하나죠. 뭐냐면 마케터가 글을 쓴다는 건요, 쉽고 명확하게 써라. 특히 침팬지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좀 과장됐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글을 쓸 때 내 글솜씨를 자랑하려고 쓰는 게 아니죠. 쉽게 고객들에게 뇌 속에 팍팍 꽂히게 하기 위해서 어려운 단어는 절대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특히 마케터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소구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좀 어려워요. 이 단어 왜 쓰는 걸까요? 뭔가 좀 어려운 단어를 써야 내가 좀 있어 보이고 뭔가 압축한, 뭐 우리가 흔히 뭐 군대도 그렇지만 어떠한 보고서 올 때 압축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자어 단어들이 잔뜩 쓰인다거나 아니면 우리들만 쓰는 전문 용어가 왕창 쓰인다던가 그거 가장 경계해야 됩니다, 마케터는. 왜? 이걸 읽는 사람은 우리 내부에 있는 부장님이 아니거든요. 이걸 읽는 사람 누구다? 우리 소비자다. 그렇기 때문에 간결해야 된다. 자, 사실은 이 간결함을 가장 많이 이제 좋은 책이 뭐냐면 스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틱. 스틱 보셨나요? 그 스틱이라는 책에 보면 이 내용이 아주 심플하게 잘 나와 있어요. 6가지 법칙이라고 해서 그 책도 언제 한번 리뷰해 볼 수 있는 기회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돌려서 자, 사실 첫 번째 광고의 목표는 사람들이 행동하게 하는 것이다. 예. 이 글을 읽고 좋은 글을 읽었어. 예쁘네. 뭐 이런 것도 나쁘지 않겠지만 중요한 건 지갑을 열게 하는 거죠. 지갑을 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을 효과적으로 사용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도록 글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2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죠.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도록 글을 써야 된다. 자, 우리 고객한테 정말 어려운 단어를 많이 전달하는 광고가 사실 끝도 없이 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일을 할 때 상세 페이지 리뉴얼 한다거나 사이트를 리뉴얼할 때 제일 먼저 뜯어고친 게 뭘까요? 단어를 편하게 만들어. 편하고 그리고 그거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넉넉하게 풀어서 쓰죠. 수사유문을 쓰기도 하고 반복과 중복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가장 옥죄는 것 중에 하나가 반복하지 말아야 된다. 중복하지 말아야 된다. 언어는 심플하게 써야 된다. 이 단어에 잡혀있는 마케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프라인 마케팅의 일부분은 그게 맞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들의 영역은 한정돼 있죠. 하지만 온라인 특징보다 공간이 무제한이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넉넉하고 풍부하고 편하게 쓴 게 좋습니다. 물론 쿨해야 되는 브랜드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고객을 충분히 설득시키고 오랜 시간 나한테 이야기하는 게 도움이 되는 업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해하도록 글을 써야 된다는 거죠. 자, 3번째, 당신의 광고는 당신의 지성을 조금밖에 얻지 못한다. 사람들의 지성을. 사람들은 당신의 광고를 주의 깊게 살피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굳이 그러고 싶지 않아야 한다. 그러니 광고를 간결하게 만들어야 된다. 존 케이플스. 자, 이거는 아까 전에 얘기한 거는 뭐 좀 풍부하게 쓰고 이러면 쓱 그냥 안 보고 넘어가는 게 아닐까? 이 얘기는 뭐냐면 간결하되 임팩트 있는 헤드카피를 쓰라는 거예요. 어떤 거냐? 바로 여기 예시로 보일 수 있는 뭐 더 좋은 예시들이 많지만 그래도 이 예시들은 대부분 저희가 한 것들을 보여야 저작권에 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예시를 좀 보여드리면 이런 거죠. 이제 가습기에 붙어 있는 하와이급 에어컨디션 제로엘. 이게 헤드카피죠. 쉽죠? 뭐냐면 제로웨를 켜면 당신이 어디 있던 그곳이 하와이입니다. 이 단어는 LG전자 마케터라든가 뭐 아니면 좀 중견기업 마케터는 절대 할 수 없는 얘기죠. 왜? 말이 안 되잖아. 이거 한 개 켰다가 어떻게 하와이야? 하지만 소비자한테 전달할 때는
한 방에 해결되죠. 가습기와 청정기가 함께 있는 이 기계가 너에게 뭘 줄 건데? 화와이 에어를 준다. 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한마디를 딱 보고 눈이 삥 하면서 이제 밑을 쫙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이 바로 간결함, 쉽게 설명한 헤드카피의 예시라고 보면 됩니다. 자, 문장과 단어는 짧을수록 좋다. 그 또한 한 문장에는 한 가지 생명만 포함하라. 표현하라. 그러니까 단어를 계속 이어가지고 뭐 가습기에는 어떤 성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저런 거 그럼에도 당신은 이렇게 긴 문장보다는 하와이급 에어컨디션을 드려요 같은 단어가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이렇게 길게 써야 돼. 내가 분명히 풍부하게 표현할 거면은 한 문장에 한 개씩만 표현하면서 계속 내려가세요. 하와이급 에어를 드리는 이유. 하와이급 에어컨디션은 비밀. 우리 가습기가 하와이 에어컨디션을 구현한 이유. 이렇게 반복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자, 성공적 예시를 보여줄게요. 캐시버타이징이 재정적으로 성공했다. 아, 아니야. 재정적으로 부자가 되고 싶으니까 뭐 예를 들어 요즘 투자에 유의하세요. 뭐 이런 광고가 엄청난 금융권 광고들이 정말 티미하죠. 그렇지만 정말 매주 2,495달러까지 벌 것이다. 이걸 하면 어떠세요? 훨씬 더 확 와닿죠. 자, 온몸을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은가요? 당신 몸짱 되고 싶어요? 헬스장에 붙어있죠? 아니요. 남자들이요. 바위처럼 단단한 초콜릿 복근을 가지고 싶은가? 여자들이요. 분살 없이 섹시한 허벅지를 가지고 싶은가? 어때요? 훨씬 더 노골적이죠. 여섯 번째, 인칭 대명사적 성격을 강화하라. 자, 카피에 당신, 너, 그녀, 그들과 같은 대명사로 가득 채우길 바란다. 당신이라는 나라는 단어는 특히 후하게 써라. 자, 이거 아까 전에 방금 광고에서 보였죠? 어떻게 보였을까요? 바로 이렇게 보였습니다. 제로회를 켜면 당신이 어디 있던 그곳이 화와입니다. 자, 무슨 얘기? 당신이 들어갔잖아요. 보통 마케팅 언어를 어떻게 쓰냐? 마케터들은 제로를 켜면 그곳이 화와입니다. 이 정도로 끝났는데 인칭 대명사니까 당연히 길어지지만 중요한 것보다 와닿죠. 그래서 당신, 너, 뭐 그들 이런 식으로 인칭을 딱딱딱 집어주면은 그 사람한테 이야기가 전달되는 것처럼 들리는 게 마케팅의 언어의 마법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아까 전에 성공적인 예 같은 경우에서도 노골적으로 고객한테 어필할 필요가 있죠. 특히 온라인 마케팅 중에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내 제품을 비싸게 보이는데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단어를 쓰냐면 고귀하고, 모던하고, 고급스럽고 이런 약간 티미한 단어를 쓰거든요. 그런 단어를 안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단어가 있냐? 바로 이런 단어가 있죠. 영국 프리미엄 D 브랜드에게 한국 프리미엄이 묻다. 어떠세요? 자, 영국 D 브랜드, 프리미엄 D 브랜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있죠. 이게 노골적인 성공적인 예시예요. 바로 그거 되게 비싼 건데 하는 거를 끄집어내서 우리도 괜찮다. 그러면서 영리한 방법 뭐죠? 비교 광고 아니죠. 이게 되게 애매합니다. 이게 어떤 제품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다이슨이라고 칠게요. 예시로 든 거예요. 다이슨하고 이 가습기를 비교하면 비교 광고 때문에 우리는 광고를 못하지만 영국 프리미엄 D 브랜드에게 묻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에게 인식은 되지만 비교 광고는 아는 아주 절묘한 예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광고 일곱 번째, 광고 카피는 대학 장문의 온갖 규칙을 따를 필요가 없다. 카피가 한 일은 한 가지뿐이다. 즉, 팔고 또 팔아야 된다. 자, 저는 이거를 좀 핑계거리 좀 많이 씁니다. 예, 어떤 핑계거리를 쓰냐면 제가 약간 솔직히 고백을 하면은 맞춤법이 조금 약해요. 예, 맞춤법이 약해서 맨날 그 시나리오를 쓴다거나 언어를 쓸 때 오타나 띄어쓰기 같은 게 좀 틀릴 때가 많습니다. 맨날 지적을 받거든요. 그리고 가장 흔하게 듣는 지적이 표현이 좀 어색해요라는 거예요. 한국어 표현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듣죠. 그래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팔 거니까. 이 단어는 약간 팔게 만들어졌으니까. 뭐냐면 그냥 뭐뭐 하는 이유 하면은 되게 이제 맞춤법, 소위 말해서 맞춤법에 뭐랄까 결벽증 가지고 있는 거 막 짜증나요. 막 왜 출시가 일곱 개월 늦은 이유 하고 끝내버리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출시가 7가지 늦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뭐 이 정도까지 가야 되는데 뭔가 딱 끊기고 뭔가 이상하잖아. 괜찮아요. 그게 호기심을 끌어낸다면 저는 그 단어를 쓰는 쪽입니다.
단어 맞춤법이 좀 틀려도 어때? 어쨌든 전달만 되면 되잖아. 띄어쓰기가 어색하면 어때? 전달만 되면 되잖아. 표현이 어색하면 어때? 전달돼서 팔게 하면 되잖아.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자, 두 번째, 큰 두 번째요. 독자에게 혜택을 쏟아보라. 이게 지금 41가지인데 두 번째 온 겁니다. 혜택이란 잠재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며 사람들에게 물건을 사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쵸? 사람들에게 물건을 사도록 유도를 해야 되죠. 고객들이 광고를 읽는 동안 수백 번 생각하는 것은 그래. 그래서 나한테 돌아온 건 뭔데? 그래서 넌 나한테 뭐 해줄 건데?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 줄 거야? 아니죠. 어떻게 보여줘야 돼요? 어떻게 보여줘야 되나? 바로 이렇게 보여줘야죠. 중고품 파는 업체라면 제주도 왕복 항공권 득템 11만 9천 원 이득, 공짜 커플 영화표 득템 2만 2천 원 이득, 세컨폰 저렴하게 9만 8천 원 이득. 이렇게 보여줘야죠. 왜? 또 폰 팔아서 돈 이렇게 벌 수 있어. 이렇게 보여줘야 되고 돈을 이렇게 쫙 들고 있어야죠. 이게 마케터의 언어예요. 혜택이란 거죠. 혜택을 고객한테 제대로 언급을 해줘야 된다.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소비자들은 제품에 어떠한 성분이 들어있는지가 아니라 제품이 그들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지를 근거로 물건을 산다. 미국 신문협회. 자, 우리가 흔히 화장품 업체를 만나거나 혹은 제일 안타까운 경우 건강식품 업체를 만날 때 성분을 그렇게 강조하십니다. 이 체대에 들었고 이게 정말 좋은데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그래서 어머니가 벌떡 일어났다는 건가요? 이게 더 중요하죠. 물론 그렇게 과대하게 홍보를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고객들로 하여금 이것들로 인해서 당신의 생활이 얼마큼 더 나아진지를 노골적으로 표현해주거나 의인하지 않으면 당신의 제품을 사지 않을 거랍니다. 자, 네 번째, 2-4예요. 미안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익하지 않는 당신의 새로운 장비에 관심이 없고 당신이 가격을 대폭 낮추지 않는다면 당신이 10주년을 축하하는 것에 대해 관심이 없다. 예를 들어 은행권 광고 이런 거 하죠. 무슨 은행이 몇십 년이 되어서 여러분의 항상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혹은 어떤 광고를 까는 건 아니지만 당신의 옆에서 항상 힘이 되어주는 은행이 있습니다. 혹은 지역의 희망이 되는 은행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들어오면 이거 다 쓰레기죠. 왜 쓰레기일까요? 나에게 이제 얼마 줄 건데? 새마을 금고를 만난 사람들이 어, 다른 은행에 저축하는 것보다 부자가 될 확률이 20%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런 사람이 1200명이 있었고 그 1200명 중에 한 명으로 당신을 지목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지금 이 단어도 약간 서양식 어법이긴 한데 그런 것처럼 노골적으로 혜택을 줘야지 광고죠. 하여튼 마찬가지로 직원들의 사진은 아주 따뜻하고 푸근해 보일 수 있겠지만 막 직원들이 이렇게 웃고 행복하게 당신의 혜택이 퍼붓기 전까지는 그 사진들은 고객이 구매하는데 별다른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혜택은 고객이 정말로 관심을 갖는 것들이다. 수단, 목적, 사슬을 이용하고 항상 핵심 혜택과 긍정적 최종 결과에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는 점을 암시한다. 자, 그리고 5번 2-5 광고 혜택을 가득 담는 것이야말로 성공적인 광고의 핵심이다. 자, 혜택을 퍼부라는 거죠. 예. 얼마 할인, 지금만 한정, 뭐 이런 거 퍼부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당신한테 99,000원 이득, 이걸로 부자 된 사람이 떼거지, 이걸로 2%의 이자가 결국 너를 집 사게 만들어 줄 거야. 이렇게 퍼부라는 거죠. 그냥 지역에게 도움이 되는 은행, 뭐 이런 거 말고. 이해가 되실까요? 물론, 제가 알기에는 은행들은 별로 위기의식도 없고, 그 다음에 광고 같은 게 꽤 제한이 많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은행들을 탓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그들을 뺏기지 말라는 겁니다. 자, 3번. 헤드라인에 큰 혜택을 실어라. 41가지 중에 3번입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이 제품을 제대로 팔지 못하면 광고비의 90% 낭비하는 셈이 된다. 자, 그래서 우리도 항상 웹 콘텐츠 만들 때도 광고 기획자의 마음대로 해야 돼요. 주인은 어떻게 하느냐? 고객들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을 한 20가지 쫙 만들어 봐요. 쫙 만든 다음에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인가? 선택하고 그거를 메인에 올리죠. 힐링팩 같은 경우도 동물병원이 사랑했어. 그리고 우리는 직접 먹어보기도 해. 배송도 신선하게 해. 하지만 헤드카페는 건강 200%. 힐링팩 뭐 이렇게 가거든요. 이걸 먹으면 건강한 소재가지 동물병원이 선택한 건강 200% 힐링팩. 이게 헤드카페예요. 딱 명확하죠. 이런 것처럼 헤드카피를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일단 해보려면 쫙 나열해봐라. 고객한테 줄 수 있는 50가지 혜택을 나열해본 다음에 어떤 게 가장 핵심일지를 선정하시면 된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폐기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온라인이기 때문에
사이트 곳곳에 잘 반복과 중복을 해놓던가 아니면은 상세 페이지에 쭉 나열하던가 뭐 이런 거죠. 자, 해결책.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들을 그들이 가장 볼 것 같은 위치 헤드라인에 실어라. 자,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자, 마케터는 어떻게 하면 글을 풍부하게 쓰고 잘 쓸까요? 딱 한 가지죠. 고객이 보고 싶은 것을 보여주면 됩니다. 고객이 듣고 싶은 말을 들려주면 돼요. 그래 들어가지고 이 머니 컨텐츠 채널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이 광고 하여튼 이 방송만 보면 당장에 내가 팔 수 있을 것 같은 컨텐츠를 당시 쓸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은 아주 달콤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방송을 본 사람들이 대부분 탑 랭킹에 있는 쇼핑몰들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어깨 1위가 되고 싶으신가요? 캐시버타이징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고객들이 당신이 듣고 싶은 말이 되는 거죠. 반대로 얘기해 보시면 돼요. 고객들한테 어떻게 얘기하면 될지. 자, 성공적인 예가 나옵니다. 저명한 루이스 테일러가 집을 설계한다. 이런 단어가 아니라 이렇게 쓰면 된다는 겁니다. 가능할 것이라 상상하지 못했던 기간 내에 수상 경력이 있는 인테리어 디자이너 루이스 테일러가 당신의 집을 호화로운 모델 하우스로 바꿔놓는다. 아까 전에 좀 심플하게 하라고 했는데 심플하지 않네요. 왜? 할 것 같으면 길게 해도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 생애의 순간을 정확히 포착하는 것은 이제 스냅 사진이다. 자, 스냅 사진 찍어서 행복해지라는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바꾸면 좋다? 필름 대폭 할인. 35mm 컬러 필름 25% 할인. 금주 한정. 이런 게 훨씬 더 흔들린다. 들어와서 우리 제과점의 최신 일품 과자를 시식해 보세요. 자, 초콜릿을 좋아하시는 분은 주목하세요. 지금 4kg이 넘는 퍼지 데블 볼케이노 파이를 한 입 베어 물어보라. 완전 공짜예요. 먹고 싶네요. 예, 그리고 짧은 헤드라인이 긴 헤드라인보다 광고 주목률이 더 높다. 헤드라인이 늘어날수록 광고 주목률은 줄어든다. 스타치 리서치. 그렇다고 합니다. 예. 항상 헤드라인에 큰 혜택을 실어라. 똑같은 효과의 헤드라인 광고가 두 개가 있다면 더 짧은 헤드라인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읽힐 가능성이 높다. 뭐 헤드라인을 좀 요약해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 좋다. 뭐 이런 거죠. 그렇지만 우린 광고 기획자가 아니고 온라인이기 때문에 풍부하게 쓸 수 있다.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자, 41번째에서 네 번째. 희귀성을 높여라. 첫 번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가질 수 없다고 말하면 그것을 그 어느 때보다 더 원하게 된다. 우리 그런 예시 많이 보죠. 어디에서? 허니버터칩 같은데. 예, 이해할 수 없지만 그 허니버터칩에 미쳤었습니다. 우리는 한정이라 그러면 목을 매달죠. 명품팩들은 다 같이 이 원칙에 의해서 움직이죠. 왜? 재고가 나오면 태워버리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한정팩, 특히 명품들이 쓰는 원칙을 우리도 쓸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쓰느냐? 대표적인 문구. 첫 번째, 4월 5일 전에 전화. 4월 5일 전까지 전화하세요. 이번 달 스케줄 마감됐어요. 물량이 엄격하게 한정되어 있다. 꼭 유의해. 나한테 재고 확인해야 돼. 5월 15일 날에 기간 만료. 참가자 50명에게 좌석 한정. 다음 기회는 없다. 다음 기회는 없다. 어디 많이 나오죠? 홈쇼핑에 보면 여러분 사상 최대 혜택 지금 오직 다음 기회는 없습니다. 다음엔 이렇게 표현 안 돼 하면서 또 다음에 나오긴 하던데 어쨌든 처음 전화건 50명에게만 지금 전화 선착순 50명에게만 지금 이거 드려요 이러면 50명 안에 들라고 전화기를 든다는 거죠. 자, 다섯 번째, 심리적으로 강력한 헤드라인이 어떤 건지 내가 캐치버타이징 보여줄게. 첫 번째, 헤드라인의 가장 중요한 두 개의 법칙은 사람들의 주의를 끌고 사람들이 계속 읽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사람들의 계속 주의를 끌고 계속 읽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돼요. 하와이급 에어컨디션 하니까 뭔가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좋은 헤드라인의 중요한 자질 네 가지는 자기 관심. 자기 관심 뭐냐면 소비자의 관심이에요. 소비자들이 뭐에 관심이 많을까? 내 허리 바른 습관 좀 해주고 싶을 때 커블 습관 되면 평생 바른 습관 만들어요. 자기 관심. 자, 뉴스. 여러분 허리 측만증으로 요즘에 힘들다고 합니다. 그 허리의 측만증을 한 번에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뭐 이런 거죠. 호기심. 하와이급 에어컨디션. 호기심입니다. 빠르고 쉬운 길. 이걸로 훨씬 빠르게 여러분이 자산을 몇 배를 늘릴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죠. 아니면 지름길을 얘기해 준다거나 뭐 자기계발서도 이런 거 많이 쓰죠. 한 번에 못 되는 방법.
유튜브 썸네일 보면 한 번에 100억 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리고 검증된 헤드 문구 17가지도 소개해 줍니다. 아주 친절한 캐시버타이징입니다. 자, 첫 번째, 무료, 새로운, 마침내, 이러한, 알린다, 워링, 경고, 최근 발표된 바에 의하면 이제 여기에 디스겠죠. 예, 드디어 보라, 선보인다, 소개한다, 놀라운, 만약, 오늘까지. 이걸 넣으면 헤드라인이 아주 그냥 맛깔스러워진답니다. 예, 계속 보게 된다는 거죠. 아주 식상하죠. 식상하지만 몇백 년째 효과적인, 인류가 망하기까지도 효과적인 단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붙이세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 당신의 카피에 빠지게 하는 12가지가 있답니다. 아이고 친절해라. 어떻게 하면 당신의 카피에 빠지게 할까? 우리가 글 쓰는 건 읽으라고 하는 거니까 빠지게 해야 되잖아요. 첫 번째, 헤드라인의 생각을 계속 이어가라. 헤드라인의 생각, 아까 전에 하와이급 에어컨디션, 하와이급 에어컨디션 무엇이지? 하와이에서 왜 에어컨디션을 구축하면 좋을까? 어떤 회장님 댁이 왜 하와이급 에어컨디션을 유지할까? 하와이급 에어컨디션 만들기 위한 제로의 노력, 제로엘이 하와이급 에어컨디션 만드니 계속 이어가라는 거죠. 예. 질문하라. 수사의문문 아시죠? Q&A. 물어보고 답하라. 존경받은 권위자의 말을 이용하라. 매크로스키에 의하면 뭐 이런 거예요. 의사소통 심리학진 알 버클러 싱클레이에 따르면, 자,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뻔한 얘기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침팬지에게 글을 써라, 쉽고 명확하게 라고 했을 때, 마케팅 언어를 쉽게 써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저는 그거를 먼저 검색해 봐요. 예를 들어가지고 폼 팔로우 펑션, 뭐냐면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뭐 이런 건데, 뭐 이런 것들 얘기할 때도 갑자기 유명한 사람이 확 나옵니다. 유명한 건축가가 이런 얘기를 했다. 즉 가장 좋은 디자인은 기능을 따르는 것이다. 우리는 그래서 기능에 최적화된 머그컵을 가지고 있어. 어우 괜찮죠. 예. 이렇게 얘기했을 때 권위자의 말을 이용하면 있어 보이죠. 그 다음에 공짜로 경험시켜라. 프리. 아주 좋습니다. 예. 그들에게 그것이 효과적인지 증명하라고 요구하라. 이거 확인해 보세요. 진짜 100%잘 빨리는지 안 빨리는지, 세탁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증명해보고, 만약 안 되면 내가 환불해줄게. 자신감 있어. 자, 그리고 회의적인 얘기부터 시작해라. 저자에게 처음 원고를 받을 때 우리 회의적이었다. 하지만 몇몇 사람은 시도해보였고 우리는 완전히 혀를 내둘렀다. 이게 뭐냐면 부정적인 얘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공기청정기에 아기방 공정청정기인데 가습기까지 같이 할 수 있을까? 습기를 머금은 필터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고 계신가요? 하지만 우리는 그 방법을 물리적으로 나노미터까지 연구해서 해결했죠. 국내 최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말해라. 밴드웨건 효과. 밴드웨건 효과는 어디 청담동의 의사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골프 칠 때 허리의 움직임이 이렇게 되면 다칠 수가 있다. 이렇게 반복되면은 결국 커블 세컨데요 뭐 이런 걸 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죠. 아까 전에 에코폰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끄집어냈죠.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 이득을 줄 수 있어요. 누구한테? 제주도 왕복 항공권 공짜 커플 영화표에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기자처럼 얘기하라. 이거 그 수면 공감의 우유 베개가 정말 잘하고 있죠. 요즘 뭐 잠 못 잔 사람이 늘어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이미지가 나오는데 이거 잘 보면은 기자처럼 얘기한 거예요. 기사가 아니야. 근데 마치 TV 방송에 나온 것처럼 캡처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자, 극적인 이야기를 해라. 극적인 이야기. 뭔가 드라마의 반전. 이걸로 인해서 획기적으로 뭔가 달라진 일상이 나오면 되게 좋겠죠. 예를 들자면 극단적인 상황도 괜찮습니다. 하와이급 에어컨디션에 사람이 한 명 나오는데 한국 사람이고 뭐 이런 거예요. 거기에다 측정을 했어. 뭐 이런 거죠. 의사인데 예를 들어서 바리스타 자격증 가지고 있어. 방탄커피죠. 자, 사양을 대단히 상세하게 설명하라. 네, 디테일하게 설명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주 짧은 첫 문장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여. 그게 정말 싫지 않았어? 정말 역겹다. 못 참겠다. 뭐, 길가 아파트 가다 보면 이런 거 많죠. 못 참겠다. 시선 가지 않나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막 설거지를 하는데 이 남는 물비린내 못 참겠어.
물 비는 애까지 한 방에 없어주는 세제. 오직 머니 컨텐츠에서만 팔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끌린다는 거예요. 자, 내려갈게요. 자, 원형 광고로 주목을 끌어라. 이거는 그냥 읽기만 하겠습니다. 좁은 지면에 성공한 광고들은 제품을 더 잘 편하게 해서 특이한 모양을 자극하겠다. 좋지 못하는 광고들은 광고에 너무 많은 정보를 빽빽하게 채우려고 했고, 뭐, 위대한 신문 광고. 이건 뭐냐면, 그 신문 광고 할 때 동그라미를 많이 쓰라, 뭐 이런 얘기예요. 다각형 광고 속의 원형 광고는 굉장히 그러니까 특이한 거에, 낯설어 하지 말라는 거죠. 8번. 41번 중에 8번입니다. 역상 활자의 함정. 역상 활자란 어두운 바탕 위에 밝은색 활자를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조사 결과 모든 역상 활자 뭐냐면 검은색 배경에 흰 글씨들 있죠. 그 글씨들은 가독성이 떨어진대요. 읽는 속도를 늦추게 돼요. 고객들이 싫어합니다. 자, 물론 임팩트 주기 위해서 검은색을 쓸 수 있습니다. 잘 보이거든요. 뭔가 스타일리시해 보고 괜찮아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상세 페이지를 구성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왜? 안 읽힌대. 가장 가독성이 좋은 활자는 흰 바탕의 검은 글자이다. 단, 글자가 바탕이 큰 경우에는 역상 활자라도 괜찮다. 어떤 거죠? 어떤 걸까요? 제가 한 개 보여드리죠. 이런 겁니다. 이제 제로엘에서의 내용을 보면은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즉 배경인데 글자가 막 튀어나오는 글자 있죠. 그러니까 글자가 큰 경우에는 그래도 이 방식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뭐냐면 스타일리시 좀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검은 배경을 쓰셔도 되는데 그 경우에는 글자를 좀 크게 쓰라. 뭐 이런 얘기죠. 9번째 갑니다. 예, 극단적 구체성으로 경쟁사를 압도하라. 극단적 구체성은 뭘까요? 예, 만약 피자 가게의 예를 들고 있죠. 누구에게 당신 피자를 추천하려는데 당신 피자의 장점 무엇일까요? 라고 누가 물어보셨어요. 뭐냐면 이제 6명의 마케터가 있어요. 6명의 마케터, 4명의 마케터가 있는데 이 4명한테 야, 우리 피자 좀 홍보해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1번 마케터.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당신이 결정할 일이죠. 냄새 맡고 네가 한번 결정해 보세요. 탈락. 자, 두 번째, 우리는 좋은 식재를 사용하는 피자집입니다. 탈락. 예, 세 번째, 우린 품질이 더 좋아요. 우리 식당의 소스와 밀가루는 이탈리아에서 들어온 겁니다. 괜찮네. 근데 네 번째 마케터가 하더니 여러분, 우리 식당의 치즈는 그냥 소점 모짜렐라가 아니라 놀랄 만큼 풍미가 있고 구하기 어려운 물소젖 모짜렐라이고 잘게 썬 치즈는 파이 위에 수분을 너무 많이 날려보내기 때문에 진짜 뉴욕 스타일 전통대로 치즈는 절대 손으로 찢지 않고 덩어리째 위에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밀가루는 북부에 선별된 지역에서만 수확한 경질 추명만을 이용합니다. 아주 잘 부풀어 오르고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쫄깃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소스는 자,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아름다움입니다. 우리는 경쟁사들처럼 미리 준비된 소스를 쓰기를 거부합니다. 결단코 우리는 직접 토마토를 으깹니다. 오래된 토마토도 안 됩니다. 오직 이탈리아에서 들어오는 산 마르자노 토마토만을 고집합니다. 올리브 오일은 고기와 야채는 어디에서 피자 드실래요? 피자 먹고 싶다. 그쵸? 네 번째 마케터라면 당신은 성공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9-3 잠재 고객은 일단 배우기만 한다면 당신이 제안한 진가를 더 알아볼 것이다. 단, 당신의 제품이 경쟁사 제품만큼만 좋기만 한다면 제가 드래그를 잘못했나요? 이렇게 써 있죠. 이게 뭐냐면 저희가 만든 컨텐츠 중에 체크리스트라고 하는 컨텐츠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품이 좀 우위에 있다고 생각할 때는 가습기를 고르는 11가지 체크리스트, 뭐 주물 냄비를 고르는 12가지 체크리스트 뭐 이런 게 나와요. 즉 고객을 가르치는 거죠. 가르치다 보면 고객의 눈높이가 높아질 것이고 그 눈높이가 높아지면은 그 제품에 해당되는 우리 제품을 살 것이다라고 하는 가정입니다. 그런 식으로 정보성으로 전달했을 때 사람들이 훨씬 더 혹할 수가 있어요. 자, 철문점의 예. 여기도 두 명 마케터가 있네요. 어떤 철물점의 예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망치, 드라이버, 전동고구, 가정용 수리도구, 전용용 장비가 있습니다. 홀순스 철물점은 여러분이 찾고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친절한 가격에 드려요 라고 하는 마케터가 있는데 두 번째 마케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핸드맨 잭스는 평범한 철물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비 슈퍼스토어입니다. 우리는 잠금장치 343종, 못 28종, 86가지 치수의 전설, 43가지 모래 크기와 사포, 16가지 다른 스타일의 망치, 드라이버 28종, 열쇠 47종,
볼트나 나나, 나사 재고량 35만 4천 개, 온갖 최고 브랜드의 전동 도구를 더 싼 가격에 취급한다. 그리고 실제 완전히 만족하지 않으면 환불을 보장하기도 합니다. 어디 갈래요, 여러분? 폴슨스 철무점 갈래요? 핸드맨 잭스 갈래요? 뻔하죠. 자, 길면 강하다는 휴리특의 법칙에서 신뢰를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벌써 30분이 훌쩍 넘어가고 있네요. 여기서 일단 멈출까요? 멈추겠습니다, 여러분. 자,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41가지 중에 지금 9개 했으니까 나머지 설명해 보도록 하죠. 오늘도 대박나는 컨텐츠 만드세요. 머니 컨텐츠의 조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